지난 시간에 5대 대멸종으로 중생대가 막을 내리게 되고 포유류의 시대인 신생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인류도 이 포유류의 한 종으로서 신생대 말 등장하여서 번성하게 되고 진화를 거쳐서 현생인류가 등장하게 되죠. 그 현생인류가 등장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왔습니다. 이런 대학교 박물관이 학술자료로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중생대를 마치고 이제 신생대가 시작이 되는데, 신생대는 포유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인간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진화 과정을 알기 위해서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왔습니다. 현재 인류를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 그 이전에 인류가 진화했던 과정을 보면 다양한 인류종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원을 따라가게 되면 약 700만 년 전에 투마의 원인이라고 부르는 사얀트로푸스 차덴시스로부터 인류가 진화하여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리고 손 쓴 사람이란 뜻의 호모 하빌리스, 반드시 곧서서 직립보행을 했던 곧선 사람이란 뜻의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마지막까지 현생인류와 같이 살아남았던 네안데르탈인과 현생인류인 슬기의 사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있습니다. 현생인류의 모습을 시간을 거꾸로 역추적을 해보게 되면 점점 온몸에 털이 많은 유인원과 가까운 형태의 고인류가 되죠. 만약 시간을 더 뒤로 돌려서 700만 년 전 이전, 최초의 인류 출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유인원과 비슷한 형태의 인류의 조상종이 나오게 되겠죠. 더 이전으로 가게 된다면 그 모습은 마치 고릴라와 같이 이족보행을 하지만 유사시에는 사족보행도 하는, 완전한 이족보행을 하지 못하는 형태의 인류의 조상이 될 것이고, 만약 그보다 더 이전으로 시간을 돌리게 된다면 지상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생활을 하던 고인류의 조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 시간을 더 이전으로 돌려서 6500만 년 전 중생대 말 백악기 대멸종 시기로 돌리게 된다면 공룡과 같이 육상에서 생존하였던 포유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모습 중에 하나가 프로가토리우스라고 부르는 소형 설치류의 형태를 닮은 포유류의 모습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최초의 생명 이후 척추 생물인 어류를 거쳐서 양서류와 양막동물을 거쳐 육상으로 진출하게 된 인류의 조상은 이후 단국류로서 육상을 지배하였다가 공룡에 밀려서 소형 포유류의 형태로 진화를 하였다가 공룡 멸종 이후 공룡이 사라진 육상에서 번성하며 나무 위로 올라가 생활을 하게 되었고, 기후의 변화로 나무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자 육상으로 다시 내려와서 육상에 적응하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족보행의 중간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이족보행에 성공하게 되고 최초의 인류로서 700만 년 전에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의 인류 진화 과정은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에렉투스를 거쳐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됩니다. 그런데 인류가 등장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인류는 현생 인류뿐만 아니라 다른 이종의 인류들도 나타났었는데, 대표적으로 파란트로푸스라고 부르는 지금의 인류와는 매우 다른 모습의 인류이죠. 결국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파란트로푸스는 멸종하게 되고 현생 인류만이 생존에 성공하게 되죠. 현생 인류와 가장 마지막까지 경쟁하였던 인류가 네안데르탈인이고요. 현재에는 유일한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과거 인류들의 도구 제작 능력을 보게 되면 이러한 투박한 형태의 석기부터 점차 다듬어서 예리한 형태의 석기로 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석기를 제작하는 방식은 이렇게 단단한 모루돌 위에 주먹도끼를 대고 다른 돌로 쪼아서 필요한 모양의 형태로 다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떨어져 나온 돌을 격지라고 하는데, 이 돌 조각을 다듬어서 화살촉 등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석기를 다듬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조각한 조각상이 보이고요. 이렇게 다듬은 석기들은 사냥을 위한 사냥돌, 용도에 따라서 집게와 주먹대패, 등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격지는 이렇게 날카롭게 그 날을 갈아서 칼날의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석기 제작 솜씨가 향상되어서 이러한 순배찌르개라고 부르는 창촉을 만들기도 합니다. 돌에 물고기 모양 예술 작품을 그렸다고는 하는데 잘 보이진 않는데요. 이렇게 사진에는 물고기 모양이 조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예술적 감각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먹도끼의 일종인 주먹찌르개,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데 사용하였던 글개, 집게, 사냥에 사용하였던 주먹도끼와 주먹찌르개, 자르개, 글개, 그리고 사냥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투박한 석기들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그 가공 능력이 향상되는데, 신석기에 이르게 되면은 용도에 따라서 갈아서 간석기를 만들어서 예리한 날을 가진 정밀한 형태의 석기가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벼농사의 기원이 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우리나라의 청원 소로리에서 발견이 되는데, 재배벼의 이전 단계로 추정이 되며 이후 재배벼로 개량되어 벼농사의 기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충북대학교 박물관은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이 열리고 있어서 신석기 유물이라든가 인류의 진화 과정을 나타내는 유물 전시가 다소 좀 부족한 감이 있는데, 그래도 인류의 진화 과정 중에 다양한 인류가 나타났었고 그 과정 끝에 현생 인류가 등장하였다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오늘 특별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